푸르디 푸르다 못해 검푸른 빛을 내는 쪽빛 바다, 그리고 쪽빛 하늘. 그 빛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곧바로 얻어낼 수 없는 귀한 빛이고 색입니다. 불교에서 볼 때는 이거는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라. 극락세계는 정토라. 이제 이 우리가 사는 건 예토고, 그건 아주 깨끗한 정토라. 그래서 이 색깔은 이쪽 색깔이야말로 정토의 색깔이라. 가장 한국적인 색. 수백 번의 담금질로 비로소 염료를 얻고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본디 제색을 내어주는 쪽빛. 그 색을 오롯이 살려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건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115호 염색장 정관채. 햇빛과 바람과 그의 손끝에서 깨어나는 쪽빛 세상을 만납니다. 염색장 정관채 명인의 전수관. 반가운 꼬마 손님들이 한가득입니다. 신기한 마술쇼라도 펼쳐지는 걸까요? 아이들의 표정엔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전수관을 찾은 꼬마 손님들에게 우리의 전통색인 쪽 염색에 대해 알려내는 자리. 던집니다. 현지 교사인 정관채 명인은 교육의 중요성을 알기에 아무리 바빠도 쪽 염색을 홍보하는 일에 공을 들입니다. 기대되는데 이렇게 염색하는 것은 조금밖에 못 얻지. 이쪽 입에가 색소가 아주 조금밖에 안 들어 있어요. 이게 아주 힘들게 해야지 이 좋은 색이 나오는 거예요. 쪽 염색의 매력은 금방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줍은 새색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고운 낯을 보여주듯 장인의 손길을 거쳐 비로소 아름다운 본색을 드러내는 쪽빛. 무슨 색이야? 예, 이게 우리 가곡의 새못이 옥색치마 그러지? 잡아봐. 쫙 쭉 잡는 게. 잡아. 이게 하늘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니고, 이제 이게 옥색이야.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이런 야생초 같은 풀에서 이런 색이 나온다는 게 아주 신기하지요. 예? 이게 마르면은 더 많은 이들과 쪽 염색의 우수성을 나누고 싶은 정관채 명인. 자극적이고 화학적인 색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들도 어느새 우리 색의 은근한 멋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자연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하찮은 이 잡초 같은 풀에서, 이쪽 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나온다는 거. 또 이걸 통해서 애들의 마음이 정서적으로 또 안정이 되고 또 아름다움을 또 간직하게 되는 그러한 천연염색 교육이에요. 우리의 색 쪽빛을 찾고 지켜내는 것이 의무이자 업이라 여기는 염색장 정관채 명인. 그에게 쪽 염색은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어머니의 채취가 느껴지는 쪽잎을.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입니다. 떠나는 날까지 밭에서 쪽일을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 어쩌면 정관채 명인에게 있어 쪽빛은 세월 따라 더욱 진해지는 어머니의 체온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어렸을 때 이런 쪽잎을 덮지 않았다면은 또 쪽이 뭔지도 모르고 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색을 또 이렇게 공경했었고 또
미술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이 지역에서 이렇게 났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1960년 초까지만 해도 영산강 일대 나주 사람들은 대부분 쪽 농사를 삶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 그리고 영산강 하류 주변에서는 쪽 염색의 주재료인 조개나 굴껍데기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굽이치는 영산강은 큰 물이 나기 일쑤였는데 그 대체 작물로 물을 좋아하는 쪽재배가 자연스럽게 발달했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분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되질 않았어요. 늘 그냥 물에 잠기고 농사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체 작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식으로 해서 결국 농사를 이제 쪽으로 심게 됐는데 쪽은 또 마침 물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알맞은 땅이 되었고 또 영산강은 또 배가 드나들기 쉬워요. 그리고 나주를 관통하는 영산강은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소통로로서 활발한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나주 쪽 염료는 전국적으로 최고의 값을 자랑했을 정도로 쌀과 함께 화폐구실을 했던 중요한 품목이었습니다. 이런 젓갈통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그 위에 뭐 호박 잎을 딱 덮고 해가지고 쪽 앙금이라 하기도 하고 쪽 니장 하기도 해요. 올 침전물인데요. 그걸 이제 내다 팔았어요. 근데 옛날 시세를 보면 조선 시대를 보면요, 그게 그 젓갈 한 통이 쌀 한 가마하고 바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쌌어요, 그게. 지금도 비단 고을로 불리는 나주는 예로부터 뽕나무 재배와 비단 문화가 발달한 곳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가을철엔 영산강변이 하얗게 변한다 할 정도로 목화 재배가 많았다는데 그렇다 보니 목화를 이용한 재직 문화가 발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지금은 무명배의 대명사인 새골나이가 옛 명성을 그대로 잇고 있는데요. 특히 쪽물 들인 무명배는 옛날 처녀들이 시집 갈 때 가장 해가고 싶은 최고의 혼수품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때 시집올 때 해갖고 왔어, 여러. 지금은 나는 시집올 때 머시침에도 이렇게 쪽물 들이고 그때는 이런 무명배로 농직이라고 다 해서 담아갖고 와. 우리 어머니가 입던 치마예요. 이게 쪽치마. 뭐 그때 주스들이 이렇게 혼사 때 뭐 쪽잎을 이렇게 쪽치마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마치 뭐 그때 그 색이 약간 색은 이렇게 변함은 있어도 아주 원형을 제대로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하지만 6.25 전쟁 이후 쪽농사는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누구나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굳이 비싸고 힘든 작업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재래의 쪽 염색 대신 가격이 싸고 간편한 화학 염색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쪽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염료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경제적으로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쉽게 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쪽 염색이 우리에게서 잊혀져 가던 즈음 당시 평범한 미대생이었던 정관채 명희는 1978년 쪽 염색과 귀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작은 쪽씨 하나가 그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은사였던 박복규 선생은 학생이었던 정관채에게 참쪽씨 하나를 건넸는데요. 민속문화 복원에 앞장섰던 예용해 선생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사라진 쪽 염색을 살려낼 적임자로서 새골마을 출신의 뚝심 좋은 촌놈 정관채를 적임자로 꼽은 것입니다. 관체 제자가 저를 많이 따르고 아주 성실하고
아주 열심히 그 황소처럼 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뭔 일을 시키면 그렇게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대학교 연사님 박복규 교수님께서 어렵게 쪽시를 저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이제 다시 우리 땅에서 이제 사라져서는 안 된다. 또 내가 농부의 아들이고. 한 해 쪽 염색 작업은 석회 만들기부터입니다. 쪽이 염료로 태어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석회인데요. 색소의 추출 후 산화와 진전을 돕습니다. 주로 굴 껍질이 주재료로 쓰입니다. 지금 밑에는 이렇게 뭐 큰 나무들이 지금 밑에 다 깔려 있어요. 석회 제조는 우리색 쪽색을 지켜가고픈 명인의 경건한 마음과 함께 출발합니다. 제대로 석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굴 자체가 충분히 타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재료로 쓰이는 것이 바로 소나무입니다. 재료 하나부터 석회를 만드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명인은 옛 전통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장작에 불이 지펴지면 굴 껍질을 넣고 그대로 태우면 되는데요. 1000도씨가 넘는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가한 봄이지만은 1년 농사짓기에서 이렇게 굴껍질을 굽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지금 구워놔야지 시기적으로 여름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루가 돼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일찍 구워놔도 안 되고. 작업은 밤까지 이어집니다. 석회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인데요. 밤낮 없이 꼬박 이틀이 소요됩니다. 석회의 질에 따라 쪽 염색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작업입니다. 이 석회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걸 뭐 신주 모시듯이 아랫목에 딱 그 종이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불로 덮어가지고 이게 안 좋으면 절대 좋은 쪽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랜 정성과 마음을 쏟는 일입니다. 이른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도 구워진 석회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올 한 해 쪽 염색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일. 다행히 애쓴 만큼 결과가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가볍고 만지면 이렇게 부스러지는 이 정도 이렇게 구워줘야지 잘 이렇게 구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잘 구워졌네요. 이렇게 해야지 쪽물이 잘 만들어져요. 석회가 잘 구워졌다면 이제는 가루를 낼 차례. 모든 과정은 무엇보다 지난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아직 따뜻한 상태에서 완전하게 구워진 굴 껍질만을 골라 항아리에 넣고 밀폐하여 보관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주의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습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호지로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이렇게 우리 한지가 이렇게 습도 조절을 자동적으로 해요. 그래서 하얀 분말이 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그렇게 보름이 되면 항아리 안의 조개류는 놀랍게도 완전히 가루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산화가 된 거죠.
일부러 이렇게 빻지 않아도 이렇게 가루가 돼버려요. 이게 염색할 때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 영산강에도 어김없이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곳으로 눈을 돌려봐도 봄의 빛깔은 찬란한 자연의 색. 그 찬란한 자연의 색을 얻기 위해 매년 3월 이곳 영산강에는 쪽씨가 뿌려집니다. 염색장인 정관채 명인과 그의 부인 이희자 씨가 30년째 이어오고 있는 일입니다. 씨를 일찍 뿌려 충분히 봄의 햇빛을 쐬게 해야 쪽이 잘 자라 좋은 쪽 염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쪽물 염색은 심을 때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쯤 쪽이 다 자라면 꽃이 피기 전에 서둘러 수확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인 시절 바로 이때가 이파리도 무성하고 가장 좋은 색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쪽대 수확은 보통 이른 새벽부터 이루어지는데 쪽이 최대한 습기를 흡수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된 수고로움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쪽 염색 작업. 또한 쪽 염색은 전통 염색 중에서도 가장 색을 내기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제 몸의 빛깔을 내는 여느 천연 염료와는 달리 쪽 염색은 자연에서 바로 색을 재현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어낸 쪽풀은 큰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아 돌을 올려놓은 다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잠기도록 부어줍니다. 다 들어갔는데. 올라가서 물 봐. 그렇게 담근 쪽을 위아래로 뒤집어가며 이틀 정도 담가두면 쪽풀에서 드디어 색이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맑은 물이지만은 이틀이 지나면은 연두색, 초록색으로 이 입에 있는 쪽 색소가 용출돼 가지고 이렇게 물에 나와요. 그럼 용출돼 나온 것을 이제 쪽색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조개가루. 이틀 후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올해 쪽풀은 또 어떤 빛깔을 내어줄까?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한 해의 첫 쪽색을 만나는 순간은 정관채 명인을 늘 설레게 합니다. 잘 우러나네. 더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면 채도가 낮은 어두운 색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쪽대를 건져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명인 본인의 감에 따릅니다. 또 날이 더울수록 좋은 염료가 나오는 까닭에 보통 작업은 삼복더위에 이루어지는데 더위와 함께 절정으로 치닫는 고약한 냄새를 견뎌내는 것 또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코를 막을 정도로 이렇게 냄새 좀 나고 마치 우리가 퇴비 썩은 냄새 이런 냄새를 또 맡음으로써 또 이런 냄새가 남으로써 이 아름다운 이게 색깔이 나오는 이게 뭐가 하나 쉬운 것은 없어요. 염료를 얻는 과정은 쪽 수확부터 단 며칠 사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1년의 과정이 힘들고 복잡하다고 해서 중간에 미루거나 쉬어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관채 명인은 삼복더위가 이어지는 여름 내내 쪽밭과 장독대 사이를 오가며 부지런히 몸을 움직입니다. 다음은 니람, 즉 쪽 염료를 만들어내는 작업.
긴 시간 쪽을 우려낸 색소물에 석회가루를 넣고 혼합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석회와 쪽물이 잘 섞이게 해 마침내 쪽빛 특유의 색을 얻어내는 과정인데요. 두어 시간의 쉼없는 단그레질을 통해 비로소 얻게 되는 색. 항아리 안에서는 변화무쌍한 색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약간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네.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하늘색으로 변해. 이 석회가 하는 일이 이 역할이야. 그렇게 제빛을 찾아가는 치열한 과정은 반복됩니다. 하늘색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겨났는데, 이제 보라색으로 또 변했네. 물이 이렇게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줄수록 좋은 색이 되는 거예요.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힘이 더 들어갔어요. 다만 명인의 몫은 온 시간을 바쳐 정성을 다하는 것 그뿐입니다. 이렇게 쳤다 놔두면은 벌끈 가라앉는 소리가 이렇게 사이다 소리가 나면은 거품이 가라앉는 다 저어졌다는, 잘 저어졌다는 소리. 아주 듣기 좋죠. 이때 이제 고된 이제 쪽물 작업이 이렇게 끝나감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항아리 안의 물은 연한 갈색으로 물색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나면 투명하게 얼굴이 비춰질 정도로 윗물이 맑아집니다. 바로 색소가 다 가라앉았다는 신호. 그렇게 윗물을 퍼내면 비로소 파란빛이 도는 침전된 쪽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쪽 염색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쪽색으로 나와야지 이게 물감을 만들어도 이렇게 아주 좋은 색이 되는 거죠. 이제 남은 과정은 탈수. 석회가 들어간 석회가루의 물기를 빼는 일인데요. 이 과정은 물을 친다고 합니다. 준비해둔 널배기 위에 산발과 시루를 넣고 침전물을 부어 물기를 빼줍니다. 그렇게 3일 정도가 지나면 쪽물이 말랑말랑한 물엿처럼 처지게 되는 쪽 앙금을 만날 수 있는데요. 늘 이 시간은 설렘과 긴장의 시간. 명인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자연이 만들어낸 우리색 쪽빛 물감이 완성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좋은 일하면 이게 시각적으로 아주 쪽빛, 아주 우리 흔히 감색이라고 하죠. 아주 살아있는, 움직이는 파란색, 바로 이 색이에요. 마침 머드팩 이상으로 아주 이렇게 마사지하고 싶은 이런 색이 바로. 인류 최고의 염료 쪽. 인류 역사상 식물 염료로서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다름 아닌 쪽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3세기 때부터 쪽, 즉 람이라는 글자가 등장합니다. 순자의 청출어람이 그것이죠. 인도에서 이집트,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해진 쪽. 특히 조선시대에는 이 쪽빛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는데요. 하늘을 공경했던 태종의 경천사상에 딱 맞는 염색이 바로 하늘빛을 닮았던 쪽염색.
때문에 선비들뿐만 아니라 평민들까지 쪽염을 해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상서로운 쪽빛은 특별한 날에도 제격이었죠. 귀한 혼사에 빠지지 않았던 게 바로 이토록 진하게 물들인 쪽염색 혼수품들이었습니다. 쪽보다는 붉은색이 더 우위로 봤어요. 등급을 보면 육부인 제도라든지 이런 데 이제 보면 그러는데 조선 때 들어와가지고 세조때부터 청경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그 하늘색을 좋아하고 청색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상 외에는 흰 옷을 입지 말고 청옷을 입으라 하는 그 어떤 왕의 지시도 있었고. 그 때문이었을까요?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관복을 비롯해 제복, 예복, 평상복에까지 쪽물을 들였고 덕원공주가 즐겨 입었던 당의도 바로 쪽으로 물들인 것이었습니다. 또 조선 후기 누구보다 쪽염색을 지혜롭게 사용한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의병들입니다. 의병들은 양리작용이 뛰어난 쪽으로 속옷 염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요즘 그 쪽 색소 속에 푸른 색소와 홍색소 두 가지가 있는데 홍색소는 이런 백혈병에 낫는 그 특허로 지금만큼 개발될 만큼 좀 좋은 약효가 있어요. 그 양반의 말씀이 이해면은 팬티를 해 입으면 치질이 낫는다라고. 하지만 쪽의 진가는 불멸에 있습니다. 금으로 새긴 부처의 말씀. 통도사의 금리사경이 놓인 곳은 감지, 즉 쪽으로 염색한 한지위입니다. 영원불멸의 진리와 귀한 금빛 글씨를 담을 그릇으로 천년의 세월에도 변치 않는다는 쪽을 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존귀하게 성스럽게 하는 것이 금리사경이라, 감지의 금리사경이라. 이것은 하늘색이거든. 그럼 하늘이라 하면 우리가 불교에서 볼 때는 이거는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라. 극락세계는 정토라. 이제 이 우리가 사는 건 예토고, 그건 아주 깨끗한 정토라. 그래서 이 색깔은 이쪽 색깔이야말로 정토의 색깔이라. 오늘날 재팬블루의 명성을 얻으며 쪽빛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색깔로 정착시킨 일본. 도쿠시마 현은 일본 면적의 1.1%에 불과하지만 과거 이곳에서는 일본 쪽염료 중 90% 이상이 생산될 정도로 쪽의 대표적인 고장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도쿠시마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등 쪽이 생육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상대대로 500년간 쪽 농사를 해온 집안의 전통을 이어서 묵묵히 장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토아키 이토 씨. 毎年台風が来たら、泥水がこう流れてきて、ほんで毎年新しい土が入るんで、でお米が取れるまでに収穫できる藍が盛んだったんですね。はい。 이곳에서 생산되는 스쿠모, 즉 일본의 쪽 염료는 도쿠시마 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인데요. 과거 낫을 이용해 수확하던 것을 지금은 기계로 수확하고 절단기나 대형 선풍기를 이용하는 등 쪽 재배에도 기계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조 방식 자체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쿠모는 건조시킨 쪽잎에 물을 뿌려가며 두엄처럼 쌓아 발효시키는데요. 왕겨나 모래, 자갈 등이 깔린 점토흙 위에 적절한 통풍과 보온을 해가며 3개월 정도 두게 되면 흙과 같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스쿠모가 완성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20대에 걸쳐 500년 동안 스쿠모를 만들며 일본의 국가지정문화재로 그 대를 이어가고 있는 사토가 한때 유럽에서 수입된 저렴한 합성 쪽의 사용으로 전통 스쿠모의 수요가 급감하는 등 위기를 맞았지만 사토 씨는
천연 쪽의 가치가 언젠가는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스쿠모를 지켜냈습니다. 이 가마니에 담긴 사토 집안의 스쿠모는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쪽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가크 이치, 사각의 일, 이래서 가크 이치라고 이야기하고요. 발효실에서 3개월 정도 발효시킨 후 이처럼 가마니에서 최소 1년을 보관해야 상품 가치가 있는 스쿠모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가마니를 열자 발효가 잘 됐다는 듯 톡 쏘는 강한 암모니아 향과 더불어 마치 흙과 같은 스쿠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렬하면서도 선명한 쪽의 진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 색깔은 안 보이지만 이 냄새상 아모니아 냄새는 나지만 아주 좋은 색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布をはい10倍はい丈夫にしてはいで絶対に虫もつかないし 범접하기 힘든 검은 쪽빛. 그러나 합성 염료에 밀려 전통을 지키는 일을 회피하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토 명인은 오늘의 재팬 블루를 가능하게 한 전통을 향한 한결같은 고집과 자부심, 그리고 조상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先祖代々の仕事なんで500年ぐらい続いたんです。だからそれを私の代でやめるっていうのは非常にこう先祖に対してね申し訳ないことなんで、やる以上はもう昔のままの、日本で誰にも負けないものを作る。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쪽을 재배하고 염료를 만들어 염색하는 일이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야노 씨 역시 3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방식에 따라 염료를 만들고 염색을 하는 장인입니다. 천연 염료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야노 씨. 지독하게 천연 염료만을 고집하는 그답게 작업실에는 500년 전통의 사토가의 스쿠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은 색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와 작업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그 속에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야노 명인. 그는 세상 어느 빛깔도 감히 넘보지 못할 색을 만들기 위해 이 고단한 작업을 반복하며 하루 종일 쪽과 교감을 나눕니다. 정관체 명인에게도 진한 기운이 느껴져 옵니다. 이렇게 자식 키우는 정성이 없으면은 쪽물이 그 완성되지 않는. もう全く一緒です。同じですよ。愛情注いだらもう手出してくるしね。子供と一緒ですよ。 손끝으로 전해지는 촉감과 혀끝에서 느껴지는 맛으로 최적의 발효 상태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염색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금방이라도 파란 빛깔을 드릴 것 같은 쪽은 쉽게 그 색을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染まったように見えますけど不純物も含んどるんで不純物を取ってあげるとこういう 불순물을 빼내면은 不純物を取るとこういう色ですまだ。で濃いように見えるんですけどまだまだほんのちょっとしか染まってないんで 절정의 아름다움이란 시간 속에서 점점 물이 오르는 것처럼 쪽도 자신의 몸에서 모든 것을 내주어 찬란한 쪽빛을 만들기까지는 3개월. 그렇게 자식을 대하듯 아끼고 마음을 다할 때 비로소 그 몸에서 짙푸른 진액을 아낌없이 쏟아냅니다. 장인과의 끊임없는 교감 끝에 얻어진 귀한 푸른 빛입니다. だいぶ濃くなったと思いますけどこれでもまだ不純物が一緒にひっついてるんで水洗いをすればまだちょっと不十分ですね。 많이 진해졌네요. 명인의 노고에 화답이라도 하듯 쪽이 혼신의 힘을 다해 짙푸른 쪽빛을 내어주면
이제 그 귀한 빛만 남도록 깨끗한 물로 불순물을 빼냅니다. 평생 쪽빛을 보고 살아온 정관치 명인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짙푸른 쪽빛에 마음을 뺏깁니다. 이 이염 현상이 없이 균일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자연의 쪽이고 또 이런 그 색이 그 마음에 와닿는 어떤 감성적인 어떤 느낌이랄까? 能力を持っとるのに人の管理が不十分で駅を殺してしまうやいうことはもうもってのほかなんで、生まれて持っとる能力を全て取り出して完全に使い切って寿命を迎えさせてあげるのが私らの立場やし。 도쿠시마에서 판매되고 있는 천연 염색 제품의 90% 이상은 바로 쪽 염색 제품입니다. 각종 의류와 가방, 패션 소품과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격대가 높은 게 현실. 값비싼 천연 쪽 제품을 어떻게 대중화시키느냐가 일본 쪽 염색이 가진 숙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참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개발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또 저렴한 가격에 우리 대중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다양한 이 제품들이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했을 때 이게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일본 규슈에는 천연 쪽으로 청바지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천연 쪽으로 실을 염색해서 직물을 짜내는데요. 만드는 입장에서는 까다롭고 느린 천연 쪽보다 빠르고 진한 합성 염료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생각하면 천연 쪽이 답이었습니다. 濃い色に仕上げる場合繊維でよく染まるもので20回ぐらいで、染まらないものですと本当に50回ぐらい染め重ねることもあります。 실 자체의 염색을 하는 것은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 하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무늬 연출이 가능하고 염료가 내부로 잘 침투하기 때문에 선명도와 결례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외선 차단 팔토시와 살균 효과가 탁월한 양말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제품은 바로 쪽 염색 청바지인데요. 다양한 소비층을 공략해 내놓은 전략 상품입니다. 입을수록 깊이가 있고 멋스러운 맛이 살아나는 쪽 청바지는 특히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作業をしてこういうふうな形でもう裾がボロボロになって股のところももう本当に擦り切れてきたものなんですけど、色っていうのがほとんど落ちて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青く、スレができてくるのが本藍のやっぱり特徴かなって僕は思いますね。はい。 쉽게 색을 만들어내고 편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전통과 소비자를 제일 앞에 두고 뒤따라오는 갖은 수고로움을 자신이 감내하는 일본 쪽 명인들의 길. 그 길은 정관체 명인이 걷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청바지야말로 세계 어느 사람이나 다 입는 보편적인 바지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연 염료, 이 쪽에서 추출되는 이 염료 가지고 그야말로 인간에게 이렇게 이롭고 또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이 아름다운 색을 모든 전 세계인이 이렇게 쪽바지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세상. 쪽물이 진해지는 매년 7월이면 정관체 명인은 사비를 털어 쪽 염색을 알리는 공개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명인이 그토록 살려내고자 했던 쪽 염색. 이곳에서는 누구라도 쪽 염색을 즐거운 놀이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시 쪽 염색이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 겁니다. 저도 집에서 쪽물을 이렇게 발효시키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예, 색감 자체도 다르고
그 이쁜 청색 조금 다 사라졌죠? 네. 그러면서 이 하얀 거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길을 한번 대보세요. 이 소리야말로 자연과 시간과 정성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소리인데요. 거품이 전국에서 온 수강생들은 지금 살아있는 교과서와 만나는 중입니다. 쪽염색의 하이라이트는 물들이기. 무엇보다 쪽염색의 미묘한 차이를 손을 통해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햇살과 바람의 목. 쪽빛이 물드는 풍경 속에서 어느새 사람도 자연의 일부가 되는데요. 하늘빛, 쪽빛은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을 치료하는 힐링입니다. 가슴이 시원하죠. 시원하고 뭐 하늘 푸른 하늘을 뭐 날아가는 그 대리만족, 그 넓은 바다를 거닌 듯 다 품은 것 같은 그런 시원함. Yes, it's a very deep blue. It's a very special blue, and yes, I think it's the first time that I really experienced this kind of blue. So I will take this with me in my heart. 좋은 쪽으로 고운 염료를 만들었다고 해도 바로 염색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잿물입니다. 잿물은 주로 쪽대를 건져내 말린 것이나 콩대, 메밀대를 말려 태운 후 펄펄 끓은 물을 부어서 우려내는데요. 쪽은 특이하게도 염료를 만들었다고 바로 염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잿물. 잿물을 넣어 쪽 앙금을 발효시켜야 비로소 염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발효가 잘 된다는 것은 색상도 아름답고 또 결례도 물을 들였을 때 천년이 갈 수 있는 아주 쪽빛을 내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발효가 안 되면은 옷을 입어도 다 빠져버리고 햇빛에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마찰에 있을 때 바르고 땀이 차도 이렇게 바르고. 대개 잿물은 니람보다 5배 정도를 넣지만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맛을 봅니다. 혀끝이 알알해야 발효하는 데 최적의 비율이 된 것입니다. 쪽 발효 과정은 흡사, 장이나 술을 담그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명이는 이 과정을 쪽물을 안친다라고 부르는데요. 쪽물 안치는 날은 마지막 단계인 만큼 금기사항도 많고 경건하게 정성을 다합니다. 이 발효를 시킬 때도 좀 우리가 발효에 이렇게 적당한 온도가 한 25도에서 30도. 예. 우리 삼복 더위 같으면은 잘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또는 때때로 이렇게 저어주면은 이제 발효가 되는데요. 아까 만들었던 이 잿물 이 자체가 발효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렇게 보름에서 한 달, 쪽이 발효되기 시작하는데요. 풀 한 잎이 쪽빛이 되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새골 나이에서는 쪽이 잠에서 깨어난다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에 가까운 이름은 이제 발효가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맺혔다 이렇게 풀렸다 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마치 실타래처럼 이게 이제 쪽물에서는 이제 물빨이에요. 잠에서 깨어나 물빨이 잘 선 쪽물. 꽃물이라고 부를 만큼 최고의 빛깔로 치는 색이 바로 파란색과 보라색의 사이에 있는 쪽의 본색, 즉 짙푸른 현색입니다. 얻는 과정도 그 빛깔도 오묘하고 독특한 깊고 신비한 쪽빛의 탄생입니다. 셋골나이라는 지명이 말해주듯
정관채 명인의 고향 나주는 쪽물 염색만큼이나 무명이 유명한 고장입니다. 비단만큼이나 고운 무명배를 짠 곳이 바로 이곳이죠. 옛 방식대로 나주 무명배에 쪽물을 들이는 정명인. 그렇게 전통은 그의 손끝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쪽물을 들이고 있지만 이 일을 단 한 번도 쉽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과 모든 요소가 변수이기에 쪽빛은 늘 새롭습니다. 명인이란 어쩌면 자신만의 감으로 그 모든 변수를 절묘하게 맞춰내는 세계 조율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감이란 숱한 세월의 노동과 정성으로 얻어낸 결코 정형화될 수 없는 그러나 정확한 신성한 영역이겠죠. 물감이 좋으니까 한번 해도 이렇게 싹 던져. 무명이 쪽을 만나 청록색이 되고 다시 햇볕과 바람을 만나 자연스레 쪽빛으로 바뀝니다. 이 빛깔에 취해 있다 보니 어느새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네, 할 때마다 새록새록 또 달라요. 어떤 느낌. 이 색이라는 쪽색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감성적인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하늘빛 같기도 하고 바닷빛 같기도 한 쪽빛 물결입니다.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차라리 껴안아버린 세월. 그 세월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정관채 명인은 기어코 고귀한 푸른빛을 찾아냈습니다. 씻어낼수록 선명해지는 쪽빛 염색처럼 그는 세월 속에 더욱더 빛나는 명인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흐르는 물이 가장 또 좋은 물이고 또 이 최적의 환경에서 또 나중에 이 천이 훼손이 안 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그야말로 이 쪽빛이 천년이 갈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 쪽씨를 살려낸 우직함으로 그는 오늘도 쪽 명인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인간문화재라는 것은 최고의 칭호인데 어떤 칭호 자체가 무거운 이렇게 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처음처럼 내가 안 하면은 누군가는 이 문화를 이어나가야 되고 또 이 문화를 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래의 자신보다 더 진한 빛을 내는 성장과 인고의 상징 쪽. 그 쪽빛을 되살려낸 이가 바로 정관채 명인입니다. 파란색이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른 것처럼 그의 쪽빛도 내일의 하늘에 가 닿아 있습니다. 지난 천년의 쪽빛을 뛰어넘는 또 다른 천년의 빛깔을 만들고 있는 사람, 염색장 정관채 명인입니다.